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전 영상들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많죠. 그리고 이 썸네일만 보고는 찾아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이 자료 화면으로 가져와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내용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협, 그리고 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주가 하락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전 영상 화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자,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의 IT 소비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미중 무역 합의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IT 소비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또한 증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한다거나 지금 앞으로 연초부터 IT 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또 바뀝니다. 자, 해당 영상에서 그렇고 그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IT 소비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와 장기간 유사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해당 경제 지표들이 중요하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 4일 토요일이죠. 지난 12월간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선행성이 가장 높은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기대 이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동행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1월 2일이죠.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서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사망을 했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증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경제를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생소하시죠? 반도체 지수라는 이름만 보시면 뭐 전쟁을 한다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빨리 급락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를 전혀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가격 지수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제조, 유통, 설계 등의 이런 일을 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 30개의 기업 인덱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 변화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증시 하락과 함께 이 지수가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주요 부품인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실적이 해당 기업들과 유사할 수밖에 없고요. 역사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이 수급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였다는 것은 역시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수급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자, 결국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미중 무역 합의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오히려 12월 지수를 열어봤더니 하락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분위기 고조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으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은 미중 무역 합의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반도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지금 단기적인 조정에 눌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의 장기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IT 소비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이것과 유사하게 움직여왔고 ISM 제조업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이 계속 둔화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빠져나와야 되고요. 반대로 소비가 살아나고 ISM 제조업 지수 반등하고 반도체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하겠죠. 여기까지 내용을 전부 이해하신 분도 있지만 제 채널에서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강조드린 ISM 제조업 지수는요, 미국의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400개 이상의 기업에 매달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알 수 있는 이런 경제 지표입니다. 기업들의 재고, 주문, 고용 등 다양한 내용을 기업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요. 지표를 산출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들 전체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은 반도체라는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것으로 완제품을 생산해서 자국에서 소비도 하고 외부로 판매도 하죠.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전체 업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과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자, 특히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가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매관리자 지수가 선행성이 있고요. 이 지표와 유사하게 움직여 왔죠. 복잡하게 또 ISM 지표도 어려운데 여기서 구매관리자 지수는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말 그대로 기업에서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문 작성한 이런 지표를 말합니다. Purchasing Manager Index, 이것의 약자를 따서 PM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지표가 선행성을 가지는 이유는 제조업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은요, 제품의 판매량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재고 상황을 판단하고 원자재 및 부품을 주문해야겠죠. 자, 그래야 기업이 불황을 미리 준비하여 재고를 줄이고 호황에는 미리 준비해서 재고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이들에게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제조업 전체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구매관리자 지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번 1월 달에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지난 12월간의 기업들의 설문조사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자, 그런데 12월에는 미중 무역 1차 합의 타결이 확실해진 시점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기로는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심리가 12월에는 이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기관들의 예측치 평균값인 컨센서스를 보면 49로 지난달 발표된 지수 48.1%보다 0.9%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 0.9% 하락한 47.2로 발표되었습니다. 더 하락을 한 것이죠. 50 이하를 경기의 수축 국면으로 보고 50 이상을 경기 확장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50 이하에서도 추세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면 확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50 이하에서 계속 하락을 한다면 미중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업들의 업황은 좋아지지 않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죠. 자, 수많은 투자자 중에는 분명히 기대보다 낮은 경제 지표에 실망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특히 과거 ISM 제조업 지수가 연속해서 하락한 구간에는 경제 위기가 왔거나 또는 비교적 큰 폭의 증시 하락이 뒤따라왔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매도 대응을 하겠죠. 이것을 실망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하락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실물 경제는 기대감보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현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타결되면 기업들이 급격히 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이 투자자들의 심리이고요. 그것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역 합의가 완전히 타결에 이르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설비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재고를 쌓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를 조사해서 작성하는 경제지표 간에는 기대감과 실물이라는 이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 12월 2일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미중 무역 1차 스몰딜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 2차 타결까지 또 몇 개월이 걸리겠죠. 그 이전에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먼저 보고 증시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이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당시 무역 합의 기대감에 증시가 일정 부분 상승할 수는 있지만 실물 경제 지표들이 기대감보다 느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무역 합의가 타결된다면 증시가 일정 부분 상승 후 횡보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를 보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자, 그 다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당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실물과 경제지표의 괴리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합의가 타결이 안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나 보다 댓글을 다시는 분이 꽤 있었죠. 아마 지금 상황과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월에도 미국의 소비지표가 발표되죠. 만약에 이 소비지표가 확 좋아진다면 증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된 미국의 IT 소비 및 소매 판매 지수가 남았고요. 이 지표가 확 좋게 나오면 증시가 상승하겠지만 뭐 이 지표도 그저 그렇게 나온다 하면 다음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는 다음 달까지는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횡보 등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또한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앞서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눌림이 있겠지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왜 기대감이 아직 크냐 하면 미중 무역합의 1단계 공식 문서에 대한 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1월 15일에 공식 서명을 한다고 하고 있죠. 자, 그때까지는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2차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소비가 반등한 부분, 그리고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향 반도체 수요가 회복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반도체 가격과 소비 반등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실 테고,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향 반도체 수요가 뭐냐, 이게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유튜브에 매 1분마다 500시간의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고 하죠. 자, 유튜브는 이 많은 영상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하죠. 엄청난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수많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드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기업들에서 수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확실한데 반도체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시중에 유통되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가격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 삼성전자에 낮춰서 납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기업들은 분기 또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로 계약을 맺는데, 한마디로 구글의 구매자도 최대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자, 우리도 반도체 지금 가격 떨어지니까 좀 더 낮게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보면 반도체 가격과 계약 가격이 거의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시중 반도체 거래 가격과 기업향 계약 가격이 장기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고요. 일단 최근 IT 기업들이 반도체 센터를 확장하다가 건립 시기를 늦추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기에 6개월 이상의 장기로 계약하자고 반도체 기업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를 매수하는 이런 IT 기업 측에서 장기 고정 거래를 요구한다는 의미는 자, 이 수요자들이 반도체 가격의 저점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장기로 계약을 끊겠다.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해당 뉴스들이 반도체 가격의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의 최종 서명까지 이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고, 지난달까지 발표된 소비가 회복 중에 있으며 반도체 가격이 바닥에서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증시의 조정이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자, 이해가 쉽게 되셨죠? 자,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 중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분위기 고조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음 달 탄핵 표결을 앞둔 트럼프가 국면 전환용으로 중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문제는 이란의 반응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가 가장 큰 문제죠.
자, 이게 뭔지 쉽게 또 설명을 드리면 국제법상의 이란은 1958년에 제정된 무해통항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국의 배가 뭐 평화와 안전상 문제가 없는 한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그냥 보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의 이 원유 상선이 해외로 나갈 때는 바로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만약 이란이 자국 영해의 해협 통과를 봉쇄할 경우 특히 아시아 지역의 85%의 원유가 봉쇄당하게 되고요. 이때 국제유가 폭등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미 함대 5사령부가 바레인에 있고 이란과 해군 전력에서 비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란이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얘기해 왔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전문가의 예상대로 국면 전환용 긴장고조 카드로 사용한 이것은 다음 달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셨죠? 최근 미 증시에 하락한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원인,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사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망도 말씀을 드렸죠. 미 증시 및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투자자금 유출 및 외인자금 유출로 이 눌림은 있겠으나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이므로 회복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반면 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적인 매출 및 이익, 그리고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 발표된 미국의 소비,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또 IT 소비, 이런 핵심 지표에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고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